낙찰자 부담 없는 경매 입찰 물건 선택 요령입니다. 1. 법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아파트만 선택하고 반드시 잘 팔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만 선택하고 나서 네이버에서 최적 가격의 매물을 보고 입찰 가격 여부를 정합니다. 선순위임 차권이 있는 물건은 면밀하게 임장 분석해야 하며 법인 물건은 임금 채권 배당 유무, 전세권 등기 피해야 해요. 임차권의 기해 배당 요구한 것도 피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는 경매 신청하는 최우선 변제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을 다 못 주게 되면 낙찰자가 떠안아요. 피해야죠. 전세권과 임차권이 둘 다 있다면 배당 요구 문건 송달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인수이고 임차권 A한 배당 요구하면 1. 부만 떠안아요. 선순위임 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한 거는 인수예요. 전입일자가 기준권리 선순위라면 안 돼요. 세무서는 당연 선순위라서 그 액수를 꼭 확인해야 후순위 전세권을 안 떠안아요. 물건 송달 내역에 세무서에 교부 청구서 있으면 주의해야 함. 배당 요구 종기 전 배당 신청해야 함. 연계된 이전 날짜에 이중경매가 있다면 꼭 세무서 등을 확인해야 해요. 빚조세 채권 떠안아요.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해야 하고 사회 행위 취소는 소유자 안 바뀐다. 임장해야 함. 2. 물건을 선택했으면 법원에서 올려준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프린트하여서 대항력 유무를 파악하는 데 말소 기준, 권리 산정일 이전에 세금 압류, 세입자,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 있는지를 적어가며 떠안을 손실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간혹 금액 미상의 선순위 정체는 최초 금융 근저당 대출 액수가 그 당시 70% 은행 대출이면 가족이 나무한 거주. 아니면 은행이 대출할 리가 없으니 개꿀이죠. 3. 이때 세입자라면 방문하여 이해관계인 세입자로서 법원 열람을 해서 보증금 회수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해 서로 윈윈하는 대책을 수립합니다. 4. 입찰 당일 네이버 급매할 최저가를 적어가고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으로 이체하여서 수표로 발급하여 준비를 합니다. 5. 입찰 마감까지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입찰관에게 제출합니다. 변동정보 확인해야죠. 6. 경매 결과 돈봉투 받으면 나가면서 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구내식당 식사하러 갑니다. 7. 다음 경매 승리를 위해 열심히 다른 물건을 임장하고 분석합니다. 경매 낙찰을 받고서 해야 할 일입니다. 1. 낙찰받고 점심 먹고 경매계 민원실에 가서 사건 기록 서류를 500원인지 내고 컴퓨터 화면에 중요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소유자와 거주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물건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임대차나 권리자가 있는지를 법원 서류로 재확인합니다. 이때 새로운 대항력이 있다면 바로 매각 결정 불허가 신청을 문의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도요. 3. 물건지로 그날 또는 당일날 방문하여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최고감의 수인인데요. 이사 날짜 협의와 내부 사진을 찍어서 감가상각 신청을 할 수 있냐고 묻고 먼저 이사비 등 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명도 신청서는 꼭 이사 가는 날 차에 옮기고 문의 비번 바꾸고 줘요. 이상을 염두에 두고 최초 대면을 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자는 꼼수에 말려들면 안 돼요. 무조건 내보내야 해요. 이자는 자신이 한 푼 못 받거나 일부 받는 세입자로서 어떻게든 새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대항력을 새로 만들어서 자신의 보증금을 새 낙찰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당연히 대금은 이후에 낼 것이니 경매 전에 임대차가 되어서 민사로 넘어가죠. 왜냐면 대금 납부 전의 계약은 낙찰자의 사기행각이니까요. 즉 권리도 없이 임대 계약을 해서 이사 등 손해를 입었다고 민사 걸죠. 이유는 거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낙찰자가 받는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4. 일주일 후에 있을 매각 결정에 대비하여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서 새로 변동인원 이상 없으면
내 PC로 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표시 목록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제출 준비합니다. 5.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과장 급납부 통지를 받으면 법원으로 가서 낙찰대금 내러 왔다고 해요. 6. 돈 내라는 서류를 주면 가지고 이터넷 등기 등 열람어서 변동 없으면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 서류를 다시 경매계로 제출하면 구청의 세무소출장소에다 내는 서류를 주니까 복사해서 구청에서 취득세 등기비를 내가 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돈을 물어보고 내요. 7. 부동산 계산 기앱과 부동산 공시가격 앱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낙찰가를 매수가로 입력하고 등기비와 취득세를 내면 주는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반송봉투를 함께 제출하면 끝이에요. 8. 이때 동시에 인도 명령과 점유의 전금지 처분 신청을 꼭 해야 해요. 만약 공매라면 전 그러면 안심 끝이죠. 9.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진행사항을 보내고 아파트 근처 인터리어 집에서 영수증이 발급되는 항목대로 내부 수리를 의뢰하고 영수증 발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에서 공제를 해야 하니 이 부분이 돈을 버는 것이지요.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금 없이 도배, 장판, 화장실 출입문 등 각각 단계별로 업자에게 시키고 완공 후 간이가 아닌 세금 계산 영수증을 받아요. 올리 모델링 계약하면 속 터지고 사기당해. 차라리 한 개씩 진행해요. 10. 집을 비워준다거나 문을 최초로 딸 때는 열쇠 수리공이나 아파트 관리 직원 등 영상 촬영을 해야 해요. 나중에 무단 침입이라는 꼼수를 차단하는 거죠. 강제 경매로 집안의 물건은 동상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시청에 폐기물 처리반 전화하면 6만 원 미만으로 시청에서 수거해 가요. 사설업체는 60만 원도 넘는 인건비를 요구해요. 호구죠. 11. 공사가 시작할 때 동시에 여러 군데의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협상하고 급매로 내놓아요. 12. 신속히 팔아 원금 회수가 중요하니까요. 또한 세무사와 동시에 양도세 상담을 해야 해요. 이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단타 매매의 절세를 주문해야 해요. 그냥 안 해줘요. 이상으로 경매 물건 선정부터 낙찰 후 진행 과정 특히 명도와 부동산 매도까지 꿀팁이었어요.